다음 순서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응원하시는 분을 새해 들어서 또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박수로 시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랜만에 또 오셨으니까 저희 새해 시청자분들께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라도 좀 드리겠습니다. 새해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오마이TV 박정호 핫스팟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정말 소원성취하십시오. 행복하시고 가정에 늘 웃음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진짜 올해부터 성과를 낼 겁니다. 그 성과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온 국민의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 것이 좋은 나라다. 우리 모두 웃음이 저절로 번지는 그런 좋은 나라에서 함께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나라에서 함께 합시다 하셨는데 웃음이 번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정말 뜨거워요. 예, 정말.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4,621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장중에는 4,650을 또 돌파를 했었고. 우와, 그러게 말이에요. 와, 이런 거 보니까 아니 이렇게 시장이 뜨겁게 반응한다. 물론 이제 민생 경제로 이게 또 연결이 돼야겠지만은 시장이 뜨겁다. 이건 투자를 많이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워낙 그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 전체의 40%가 반도체 및 반도체 관련주래요. 근데 이 반도체는 이제 AI 시대에 들어서 가지고 그동안은 사이클을 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올랐다가 내리고 내렸다가 다시 오르고.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코스피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서 잘 나갈 수밖에 없다. 네. 두 번째는 그동안 너무 저평가가 돼가지고 외국에서 기관 투자가 거의 안 들어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의 포트폴리오라 그러잖아요. 배정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한 5천억씩은 큰 펀드들이 배정을 했어야 되는데 500억 정도밖에 안 담궈놨는데 이제 그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 근데 이거는 장기 투자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아주 그 바닥이 탄탄하게 다져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정치적 안정과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성장 도약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 거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반도체, 해외 기관 투자 투지 그리고 우리 대통령의 정책과 정치적 안정 그 세 가지가 가장 큰 동력이다. 그렇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세 가지 동력으로 우리 시장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우리 투자자들 늘 걱정이 뭐냐면 4,600 가다가 어느 날 한 3,700 가면 나 뭐 되냐.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15% 20% 까지는데 이제 들어가도 되냐 불안하잖아요. 늘. 맞아요. 그러나 이제 바닥이 다져지고 있다. 너무 공포스럽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이제 전문가들 분석도 있고 우리 의원님께 말씀하시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상황을 좀 판단하고 계실 것 같아요. 판단하고 계실 것 같고 정치적 안정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좀 풀려 나가지 않겠냐 희망이 있는데 근데 지난 주말에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에 무인기가 남쪽에서 넘어가지고 막 촬영을 했다. 그걸 발견해서 격침을 시켰다, 격출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진까지 막 공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이거 우리가 보낸 무인기 아니다라고 했는데 민간 영역까지 조사를 하겠다라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우리 군에서 안 보낸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뭡니까? 그 북한하고 우리 한국하고 전쟁 가능성이잖아요. 맞아요. 늘 이제 이런 것을 지정학적 리스크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주가가 안 오르는 게 이 지정학적 리스크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작년 6월 3일 선거로 취임하시면서부터 남북한 간에는 전쟁이란 말이 사라졌어요. 근데 갑자기 무인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우리 국방위원회 민주당 국방의원들이 바로 그 우리끼리 단톡방에서 이거 뭐냐 확인하자 연락을 했고 국방부와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이거 뭡니까 바로 대응해야 됩니다 했더니 국방부에서 지금 바로 상황 확인하고 있다. 곧 내용이 나간다. 우리 군은 이러한 종류의 무인기를 쓰지도 않고 그 시기에 훈련도 한 적이 없다. 명확히 밝히면서 공식 발표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대체로 좋다 그거는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된 국가적 행위이긴 하지만 이 계획이 됐지만 마지막에 촉발하는 것은 오해와 오인이라고 그럽니다. 현대의 전쟁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해와 오인에 의해서 첫 총알이 발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지는 거다. 네. 화마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첫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정부에 딱 깔려 있고 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았다, 보내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그 북한에서 발표할 때 두 지점을 말했는데 병령도 지역하고 그 강화도 송해면. 송해면은 어디냐면은 그 북한의 대남 확성기로 가장 크게 고통받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강만 임진강만 건너면은 바로 북한이 보이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근데 또 사람들이 가기도 쉬운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 위험한 곳, 가장 피해가 많은 곳에 또 이런 장난을 누군가 했다면 이건 정말 큰 중대 범죄입니다. 그래서 바로 조사하고 수사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예. 예, 조사하고 수사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 이게 우리가 보낸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냈을까? 그러니까 민간 영에서 보낸 게 아니냐라는 것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김여정 부부장의 또 입장이 나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군에서 보내든 민간에서 보내든 어쨌든 남쪽에서 넘어온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또 비난하는 성명을 냈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원시에서 바로 확인을 했더니 그게 네. 중국산 스카이워커 타이탄. 그래서 한 어. 150달러에서 300달러면 누구나 살 수 있는 민간 동호회에서 쓰는 건 맞아요. 예. 군용이 아니에요. 군용이 아니다. 네. 그리고 그 사진을 봐도 네. 그 실제로 그 스카이워커 타이탄이라고 하는 그 제품하고 똑같은 물건인데 그 위에다가 파란색을 칠했더라고요. 예, 그것도 아주 조잡하게 이제 칠했는데 이것이 이제 민간에서 한 것에 대해서도 남측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뭐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북에서 우리한테 뭘 보내도 북한이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민간인이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의 책임을 묻듯이 북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네.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반응이 나왔다고 바로 김여정으로 한 단계 격상이 된 거예요. 이것은 꼭 나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대남 관계와 대외 관계를 이제 김정은 밑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김여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여정이 진지하게 물은 거예요. 자,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로 그 어제 사실상 대통령께서 바로 그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대 범죄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사에 착수하겠다. 네. 그랬고 필요하면 우리 국방부에서는 북한하고 인민군 총참모부하고 함께 네. 조사를 하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로 보면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네. 라고 하는 그 재발 방지의 방향까지 신속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투명하고 깔끔하게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에서 보낸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 상황까지 예. 이제 왔는데 이건 이제 수사를 해서 예. 시시비를 가려야 되는 예, 이재명 저건, 대통령의 예. 저 기종이죠. 예. 그러니까 지시까지 군용을 있었어요? 저렇게 하진 않죠. 그러니까 사진만 보더라도 이게 예. 군에서 보낸 건 아닌 것 같다, 군용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인데 예. 민간에서 어디서 어떻게 보낸 건지는 확인해야 됩니다. 예, 대개 이제 군에서 사용을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이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찰 첩보하고 그다음에 저 배 부분 배라 그러잖아요. 네. 배에다가 이제 폭탄을 실어서 필요하면 떨굴 수 있는 것까지 같이 그 돼 있는 것들이 소위 군용 무인기라고 하거든요. 네. 저기 보면은 배가 홀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서 사진을 찍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보통 그 무인기 군사 용도가 전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쓰는 건 아니다. 네. 민간에서는 할 수 있는데 민간인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만약 했다면 그럼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모르고 하셨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무인기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윤석열이가 일반 이적죄로 추가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물타기 하기 위해서 뭐 이재명 정부도 보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지 않느냐 물타기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극우 단체의 소행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전쟁 촉발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렇네요. 네, 민간인 쪽에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면 안 됩니다. 예, 하시면 안 돼요. 현행법 위반입니다. 항공법을 비롯해서. 예. 그래요.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서 결과를 내놔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걸 보니까 오늘도 장동혁 대표가 예. 최고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우리 군이 한 일이 아니라면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이고 대통령이 뭐 잘하는 어쩌라고요 한마디면 끝날 일인데 이 정권은 우리 국민 불안보다는 김정은과 북한 걱정을 더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수사하라는 지시를 이재명 대통령이 내렸는데 이거 예.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대범죄 운운하는 거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이렇게 반응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라는 사람은 네.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특히 지금 법률적인 전쟁 상태에 그러니까 휴전 정전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전체적으로 휴전 상태는 또 다른 군사적 충돌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윤석열이 외환 유치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어요. 북한은. 이 의구심을 꺼줘야 네. 평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평화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cold peace. 그러니까 아주 차가운 불안정한 상태인 거지. 이거 평화로 전환되지 않았어요. 우리 정부는 평화로 전환시키고 싶습니다. 네. 남북 간의 대화도 해야 되고요. 북한 핵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해놔야 북한에서 대해서도 니들도 보내지 마라. 당신들도 똑같이 서로 상호주의로 신뢰를 쌓아가자라고 하는 향후에 우리가 할 말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써먹으려다가 안 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김여정이 나섰기 때문에 한 단계씩 높아져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말을 하다가 보면은 접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 조사도 하고 서로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남북한 군사 당국 간에 네. 만날 수도 있고 어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진짜로 한국하고 북한하고는 이제 전쟁 안 하나 보다라고 어허. 대외적인 신뢰와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이 장동혁 대표의 이 반응에 대해서 박선은 의원이 좀 반박을 다시 그러니까 해주셨고요. 뭐가 터지기만 바라고 우리가 일 잘하는 것에서 배 아프다는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네. 뭔가 평화지향적이고 선제적이고 건설적인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뒤에 이제 의원님께서 기자회견도 하신다고 좀 들었는데 이 벌써 2년이 됐네요. 네. 이재명 이 대통령 예. 당신 대표 부산 가덕도 공항 예정 해역이 이제 보이는 산중턱 전망대에서 예. 흉기 테러를 당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그렇습니다. 테러가 있었죠. 예. 그런데 당시 현장 증거가 인멸돼서 예.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도 놀라고 분노하셨는데 이 사안이 아직까지 깨끗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됐습니다. 네. 보통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야당 대표가 신년 첫 행보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따라가면서 네. 예? 그러니까 가덕도 뭐 저기 양산이면 양산까지 따라가면서 추적해가면서 이재명 대표로 목숨을 노렸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그 여러 동영상들이 있었는데 정말 오늘 제가 좀 그 대통령님께 누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 충격적인 영상이 있어요. 김진성이가 예. 이렇게 날아서 뛰듯이 해서 정확하게 찌르는 장면 너무 끔찍해요. 그 장면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테러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훈련됐고 연습하고 준비된 것인지. 이것을 아직도 네. 테러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테러로 규정을 안 하는데 이미 올해도 아니고 네. 작년 3월 대법원에서 불고불리 테러라고 검찰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러 방지법에서 처벌하지 않지만 네. 이거는 살인 미수고 사람을 죽이려 하는 건 행위였고 공공의 안녕을 해치려고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공의 안녕을 해치려고 했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지른 행위다. 이거 테러거든요. 정치 테러. 그렇죠. 테러 방지법에 나와 있는데 아직도 누구도 이것을 테러라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정리를 안 해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네요. 네? 이 사안이. 이거 테러 방지법이 있고 그것에 테러라고 규정을 해서 테러 방지법에서 재조사, 재수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7개월 시간이 됐죠, 7개월. 제가 5개월 전에 한 번 했는데 기자회견 하시고 막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네. 경찰청에다가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물청소한 사람들 사진을 제가 주고 이 두 사람 신원을 밝혀달라. 그래서 신원을 밝혀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이제 뭐 A.C, B.C.라고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개인정보 해당하니까. 네. 그렇지만 그 자료 확보하셨군요. 예, 강서경찰서에 무슨 과장 무슨 뭐 계장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발표를 하지만 예. 수사가 다시 돼야 돼요. 테러 방지법에 의하면은 사실은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해야 돼요. 지금 동영상을 다 확보해서 네. 그 속에는 분명히 이 그 가해자 김진성과 공동으로 행동했던 사람이 현장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 하고 물청소 싹 해버리고 초등 수사도 제대로 안 됐고 안 했고 그다음에 그 지휘란이 예. 예를 들면 윤석열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이상민으로 내려가서 경찰청장 윤희근 그다음에 부산 경찰청장 네. 우철문 그다음에 그 몇 명의 지휘란을 통해서 옥영미 네. 그다음에 경비과장 그다음에 경비계 주임 이렇게 쫙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옥영미 강서 경찰서장하고 밑에 네. 실무 직원이 실무자. 알아서 했다. 뭐 체증이 끝나가지고 싹 없앴다. 말이 네. 돼요? 체증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진도 민주당에서 찍어온 사진 네. 그게 남아서 이게 저희가 알게 된 거죠. 제가 그 24년 1월 2일 날 발생한 사건인데 제가 2주 후에 현장을 갔어요. 가가지고 그 사진 동영상 찍었던 우리 민주당 지지자 유튜버들 찾아다니면서 네. 만났고 그분들을 다시 가덕도 현장에서 다시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당시에 제1 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했는데 이걸 현장을 그렇게 말끔하게 바로 치우고 없애버린 거죠. 그 테러 방지법에 하면 없애면 안 돼요. 현장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저희가 많이 전에는 많이 다루고 이거 밝혀야 된다고 얘기했지만은 여러 현안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묻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지금 총리실 그다음 안에 대테러센터이고 국가정보원 다 있는데 국정원법이라고 할 정도로 테러 방지법은 국정원법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그 경찰청장 직무대리한테 그 정보위원회에서 물었어요. 만약에 작년 가을이니까 이번 에이펙에서 장동혁이든 뭐 한동훈이든 에이펙 현장에 다가오다가 교환에 의해서 저런 정도로 공격을 받으면 이거 테러냐 아니냐 물었거든요. 그렇게까지 물으셨죠. 그렇게 물었으면 당연히 테러입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도 테러다 하고 말할까 봐 답변을 안 해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경찰청장 직무대리입니까? 이재명 정부예요 지금. 이건 심각하네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이걸 뭐 이제 준비하시고 파헤치시면서 외롭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외롭죠. 다 총리실도 그렇고 뭐 국무조정실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다 저하고 잘 아는 분들인데. 그렇죠. 아니 테러 대책 회의도 안 하고 지정도 안 하고 뭐가 어렵습니까 테러인데? 야, 이 부분이 참 미심쩍고 왜 아직까지 이 배후 세력을 못 밝혀냈느냐 답답한 부분이다. 그래서 다시 저 박선원 TV라든지 저희 방에 그 동영상 조그만 거라도 갖고 있거나 수상하게 보인 그 흔적들이 있으면 다 다시 저한테 주십시오. 이게 경찰이 해야 되고 국정원이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렇게 제가 기자회견을 또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 전에 제가 놀았겠습니까? 진짜 불철주야. 뭐 다 하다가 해도 안 되니까 다시 기자회견 하는 거예요. 이 신년벽도에. 그래서 이걸 끝까지 파헤쳐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강조하고 계신데 오늘 이제 증거인멸 핵심 실무자를 공개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프로세스,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 보셔야 됩니까? 두 가지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뭐 경찰이라도 찝찝하긴 하지만 국수본에 다시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테러에 관한 거기 때문에 검찰에서 불구불리해서 테러법 적용을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검찰청에도 고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두 군데 동시에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쭉 행안부 이상민 장관 경찰청으로 쭉 내려온 지휘 라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국수본 경찰이지 않습니까? 국가수사본부에다만 맡기기에는 좀 찜찜합니다. 그리고 또 검찰청이 없어진다고 막 그러는데 예. 해놓고 또 덮어버리면 어떡해요? 자신들이 한번 사건을 해가지고 아예 테러 방지법 적용도 안 한 검찰 아닙니까? 네. 거기다 갖다 주면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고뇌가 큽니다. 그래서 테러라고 다시 지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네. 그래요. 이걸 우리가 계속 잊고 있었는데 박선원 의원이 외롭지만 이거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네,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고 네. 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책도 좀 가져오시는 보니까 네. 결코 물러설 수 없다. 박선원 의원의 지금 우리 절대 물러설 행동을 수 이제 없다. 딱 한 문장으로 만드셨네요. 예. 할 게 정말 많은데 같이 했던 분들이 다른 일로 다 바쁘시더라고요. 의원님들이. 결코 물러설 수 없다. 네. 어떤 내용을 좀 담아두셨습니까? 12.3 내란 네. 그러니까 제가 필리버스터 때부터 개헌을 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그 이후까지 전체를 다 담은 정말로 치열하게 몸으로 발로 쓴 그런 기록입니다. 네. 작년 12월 3일을 목표로 출간을 했는데 예. 아쉽게도 우리 우원식 의장님 빼고는 단 한 명도 이 기록을 남겨서 책으로 내지 않아 가지고 계속 책으로 내고 결코 물러설 수 없다. 네. 사실은 지금 그 재판을 장난하듯이 하잖아요. 이게 무슨 사법권이 있습니까? 나라에 정의가 있습니까? 국가 기강이 있습니까? 그렇네요. 내란 세계 끝까지 이 질서를 왜 흐트린 줄 아십니까? 왜 그럽니까? 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이 잡으면 이제는 뭐 쿠데타든 경비 계엄이든 비상 계엄이든 다시 정교하게 또 하려고 네. 이런 것들은 위법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건 뭐 장난이지 뭐 하려다가 그때 뭐 장관하고 총리가 안 말려서 그랬는데 이제 장관 총리랑 같이 함께 제대로 해버릴 거야. 그럼 문제 없어. 니들 알고 있지.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게 극우 교육. 극우 교육. 그럼요. 지금 정치 사회 분야의 네. 베스트셀러가 뭐냐면은 체제 전쟁을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렇네요. 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겠다. 결코 물러설 수 없다. 예. 이 책을 통해서 네. 다시는 이런 내란 사태가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 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 그러니까 주기현 재판장이 하는 거 보니까 재판을 장난식으로 하더라고요. 장난식으로 하잖아요. 보니까. 지금 내란인데 네. 이런 짓이 어디 있어?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대법원장은 뭐예요? 사실 부끄럽잖아요. 네? 그렇죠. 이 재판부 합의 재판부 부장판사가 저런 식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게 네. 사법부 전체 입장에서 보면 부끄럽지 않나요? 부끄럽겠죠. 네? 네. 규율도 없고 절도도 없고 아무런 원칙도 없고 무슨 장난도 아니고 검사들에 대해서 반말하다시피 대들고 그리고 그 변호사라는 자들에서 도대체 감치한다고 그랬는데 매번 법정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법부가 부끄러움도 없어요. 최소한의 예의 염치가 없어요. 네? 그러게요. 절도와 기본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을 야 이런 내란 사건이나 뭐나 별거 장난 아니야. 비슷한 거야. 왜 이게 식품 전문 판사라 그랬잖아요. 네. 식품 범죄 전문 판사 지규현이가 뭐 식품에 무슨 뭐 사카린을 더 쳤습니까? 뭐 무슨 기름을 더 썼습니까? 그런 사건입니까? 이 국헌 문란행위가? 그렇네요. 네, 그거 하듯이 단 한 번 경고도 안 해요. 법원 행정처장 그 말 잘하는 천대엽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사법 개혁의 필요성 또 이제 네.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네. 불신 계속 높아져 왔던 게 사실인데 내일 결심 공판이 다시 열리죠. 내일 다들 걱정하잖아요. 끝날 수 내일은 있을지 끝내나. 모르겠네요. 안 끝낼 것 같아요. 네? 최소한의 상식이라도 좀 지키자. 그 어느 법원에서 어느 피고인이 네. 어느 범죄자가 중대 범죄자가 저렇게 마구잡이로 행동을 합니까? 그걸 다 봐줘요? 네? 그럼 오늘 밤새고 내일 새고 정해진 공판 구형도 안 하고 네. 네, 이건 법이 깨진 거예요. 그렇게 법이 깨진 상태, 법이 문란해져서 적용되지 않은 상황, 네. 그게 내란이잖아요. 그렇죠. 네? 무법천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내란을 한 윤석열이 지금 재판정에서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내란이 끝나지 않았네요. 아직도. 알겠습니다. 결코 물러설 수 없다. 예. 이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예. 나오는데 끝으로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정호 핫스팟에서 불러줘서 고맙고요. 정말 연초에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집시다. 희망을 갖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정리할 것, 청산할 것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네. 박선호는 끝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박선호 TV, 오마이 TV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제보도 더 많이 해주십시오. 저는 확실하게 싸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이 가덕도 공항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부산에 내려갔던 이재명 당시 당 대표 흉기 테러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고 있다. 심각합니다. 이걸 잊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있는 박선원 민주당 의원